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십니까.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네, 이제 8월도 거의 마무리하는 8월 하순에 접어들었는데요. 올 한 해 또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도 들고 이 무더위도 곧 끝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건강한 여러분이 되게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오늘도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제가 이미지가 늘 공부하고 연구하시고 생각을 골똘히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서요. 네. 네. 지난주에는 전 처음 들었는데 네, 좌우의 병 그리고 상하의 병 이렇게 병을 약간 두 가지로 나눠서도 구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전 처음 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질병들을 나누신 이유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네. 질환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네. 아니면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앓고 있는 병들, 네. 앓았던 병들 이런 걸 보면서 왜 어떤 거는 네. 좌우에 국한돼서 발생하고, 네. 네. 전에 그 사상 체질 그 만드신 분 그 말씀드릴 때 제가 네. 그분이 좀 획기적인 그런 어떤 의학의 그 이론 아니면 이론이면 이론 네, 네. 그런 거 어떤 획기적인 거를 이제 마련하셨다고 했는데, 근데 이 좌우의 병 같은 경우는 네.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맞닥뜨릴 수 있는 건데, 네. 이거에 대해서 그 분류를 한 건 거의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 네. 본 것 같고 사실은 말씀을 하시니까 아 이게 그렇지 좌우로 오기도 하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한쪽만 좀 아프기도 하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이유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군요. 네네. 그 경락 같은 경우도 네. 그 양쪽에 이름도 같고 네. 길도 똑같은 그 경락이 양쪽에 똑같은 게 있거든요. 우리 예. 그 사지에서 몸통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게, 저는 그것도 항상 좀 의문이었거든요. 네. 어떤 면에서 좀 의문점을 갖고 있었는데, 요새 방송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그 이산기후 얘기하고 네. 그러다가 제가 조금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좀 이거와 연관이 좀 있구나. 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조금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러셨군요. 네네. 네. 전번에는 이제 급성 그 발작성 기의 네. 그 통풍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러면은 그 증상이 오기 전 그걸 우리가 무증상기라고 그러죠. 그죠? 네. 이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없나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우리가 뭐 병원에 무슨 일 때문에 네. 무슨 병 때문에 입원을 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거기서 거기서 이제 살짝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이런 증상 때문에 가서 피 검사를 하거나 네. 이렇게 해서 당신은 뭐 그 통풍이 있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진단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그 이전에 그러면은 이 통풍이 생길 수 있는 그 환경이나 그런 살짝 어떤 증상들 이런 네. 게 뭐가 있을까? 비춰지는 네네. 그런 네. 제가 한번 고민해 봤는데요. 뭐 고민해 봤다기보다는 뭐 이것저것 그 임상 예들을 한번 이렇게 좀 들춰봤는데, 네. 그 통풍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비만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비만하고 그다음에 비슷한 환경에 갈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뭐 고지혈증 말씀 들어보셨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뭐 알코올 중독, 그다음에 고혈압 네. 이런 거를 꼽았더라고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은 일반 분들이나 사실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다 해당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도. 근데 우리가 요새 네. 이상 기후로 이제 조금 이제 피부로 다들 이제 느끼시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러면 약간 피부로 느끼는 이 발작성 이상 기후 요 전에 네. 무증상 이상 기후의 그 시기
이거를 과연 뭘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이제 이걸로 비교를 하면은 네. 우리가 그 통풍의 전조 증상, 전조 상황 네. 이런 거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차피 서로 잘 모르는 거니까 두 개를 그냥 대입시켜 보면은 네. 서로를 또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네. 저는 좌우의 병이 사실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 그 이상 기후의 무증상기에는 뭐가 있을까? 이거는 또 청취자분들도 각자 개인적으로 아마 고민해 보십사 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거대 도시화, 그다음에 고층 빌딩. 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옛날에는 우리 그 뭐라 그러죠? 그 대지주 부자들, 네. 천석군 만석군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방 면리는 굶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굶지 않는다가 아니고 굶는다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경주 최씨 일가는 좀 다른 예죠, 그죠? 네네. 그분들은 이제 베풀면서 살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요새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고층 빌딩의 높이만큼 네. 그 사방 몇 킬로 이런 그런 의미가 또 있거든요. 네. 빈곤해진다. 그런 상대적인. 네네. 네. 그거를 우리가 빈부격차나 이런 걸로 설명하는 건 저는 조금 아니라고 보고요. 네. 어떤 단절, 그러니까 격자화. 네. 우리가 아파트를 이렇게 칸칸이 치듯이, 네. 그렇죠? 어떤 지식이나 돈이나 이런 거를 흐르지 못하게 이렇게 그 격자화한다는 거죠. 네. 그런 게 이제 심해지는 거. 그다음에 약에 중독되는 사회. 사실 네. 우리 사회는 지금 약에 이제 중독돼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물론 요새 우리나라도 시골까지 마약이 지금 많이 좀 퍼졌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피부로는 못 느끼거든요, 사실은. 저도 못 느끼겠는데 근데 워낙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네. 대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다음에 어떤 이념 중독. 네. 그러니까 자기의 관념이나 사상이나 이념을 최고로 치고 그거를 상대방에게 강요를 한다든가. 네. 그렇죠? 확증 편향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그것도 자기가 또 최고라고, 네. 최고라고 뻐긴다거나.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기후는 요새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폭염, 네. 폭우, 그다음에 폭풍, 태풍. 그죠? 네. 이런 게 이제 우리 이상 기후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고착되는 거에 어떤 무증상기? 네. 무증상기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통풍에 이런 그 전조 증상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요. 네. 이런 분들은 끈적한 땀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요. 끈적한 땀.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서 땀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면은 하나는 묽은 땀, 냄새도 거의 없고, 네네. 말 그대로 물 같은 땀. 그러니까 이거는 체온 조절의 목적이 좀 있고요. 예. 그래서 에크린 샘이라고 합니다. 그 땀샘 이름이 에크린 샘이라고 하고, 그거에 반대로 이렇게 그 아포크린 샘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주로 부위가 어디냐면 겨드랑이, 그다음에 유두, 네. 그다음에 귀, 웨이도, 예. 웨이도, 그다음에 콧볼에 보면 왜 약간 땀이 모공 같은 게 보이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되게 이제 모공이 있는 쪽. 네. 그다음에 하복부, 그다음에 항문 주위. 네. 그런데 이쪽을 보면 우리 한의학적으로 보면은 되게 이제 거름경이라 그래갖고 심포와 간 쪽에 그 해당하는 이제 경락들이 주로 지나가는 부위인데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성욕도 일종의 이제 욕망이죠, 그죠? 네. 욕망이죠. 이건 그냥 참고 삼아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네. 물을 많이 마시고. 그 당뇨 있는 분들도 물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죠? 네. 물을 많이 마신다는 거는 이제 불이 더 우세해진다는 얘기죠. 예. 건조해지고.
그에 따라서. 그다음에 어지럽기도 하고 이거 이상 기후에 비유하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건 뭐 저만의 이제 생각인데 그 최근에 뭐 유럽 쪽이나 그 북미 쪽에서 보면은 뭐 폭염이 일어났다가 폭우가 네. 일어났다가 뭐 막 날씨가 뭐 그다음에 갑자기 엄청 추워졌다가 예. 그죠? 그게 뭐 제트기류가 그 흐름이 망가져서 그렇다는 그 주장이 있거든요. 네. 순환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 몸에서도 마찬가지로 혀는 어지럼증 이것도 저 그거랑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구역질이 난다고 합니다. 네. 구역질이 나고 그 전에 저희들 뭐 이석증이나 열사병 할 때도 왜 어지럽고 그다음에 구역 난다는 그 말씀 하셨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같이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들이 아니면 이런 환경들 내가 살이 찌지 않았나 술을 너무 자주 먹지 않나 그죠? 아니면 뭐 고지혈증이 있지 않나 그다음에 뭐 고혈압 증상이 있지 않나 네. 이런 거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몸의 증상 중에는 땀이 자꾸 난다 끈적끈적하고 이런 땀이 나고 자꾸 물을 마시게 되고 네. 물을 마시게 되고 어지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꾸 울렁거리기도 하고 할 때 이런 걸 한번 가서 이제 피 검사를 해보면 알겠죠. 일단은 그죠? 네. 요산 수치가 7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요산은 높은데 다른 특별한 증상은 없어. 근데 내가 네. 이런 환경에 있다 하면은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주의하시는 거는 근데 이 자체도 이제 힌트가 되시겠지만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설명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해서 이러다가 이제 저 지난 방송에서 저희들이 그 급성 발작성 네. 그 시기가 이제 왔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가 또 처음에는 뭐 한 몇 시간이나 아니면 길어야 한 뭐 몇 주, 한 잠깐 2주나 지속됐다가 하다가 없어진다 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서 그냥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다 나았다 이렇게 안심할 그렇죠. 수 있죠. 네. 아니면 또 가끔 또 한번 또 나타나기도 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간헐기라고 하겠고 네. 간헐기인데 이게 그렇군요. 한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네.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 통풍을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알게 되는 통풍 결절, 그 다음에 어떤 뭐 관절 마디가 굵어지고 찌그러지고 붓고 빨갛게 되고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는 첫 발작 후에 대개 한 10년, 평균 10년 후에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된 경우를 얘기하겠죠, 그죠? 네. 네네. 그렇군요. 통풍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전한 말씀 잠시 들으신 후에 계속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라디오 3당시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종 FM 어린이 합창단 안혜슬입니다. 지금 바로 라디오 3당실로 건강상담 질문 보내주세요.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과 관련된 모든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세종 FM 유튜브 채널 찾아오셔서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다시 듣기 영상에 댓글 남기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네, 이 시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원장님, 이 통풍의 전조 증상이라고 해서 간헐기를 말씀하셨는데 간헐기가 그렇게 2년까지 될 줄은 전 몰랐거든요. 네. 네. 그런 간헐기를 지나면서 가끔 그래 아니면은 뭐 조금 있으면 좋아질 거야라고 그냥 생각하고 쉽게 넘겼다가는 이제 본격적인 통풍으로 진행이 되면은 진짜 고통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도 그렇죠. 드네요. 네. 그 소리 없는 병, 그죠? 그런 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런 느낌도 있어요. 해서 이게 이제 그 결정적으로 이제 만성으로 접어들면 네. 이제 결절성 통풍이라 그래서
그 통풍 결절 같은 게 이제 눈에 이제 우리 가시적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이 요산 그 결정체인 이 통풍 결절 이거에 가장 많은 원인 제공을 하는 거는 우리 그 식품 중에 퓨린이 들어가는 퓨린 단백질이 들어가는 네. 그런 식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퓨린 그 단백질 식품을 이게 이제 소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소화가 되고 나서 남은 찌꺼기란 얘기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음식을 우리가 안 먹을 수는 없고, 네, 네. 그거를 이제 그 신장을 통해서 이제 콩팥을 통해서 이제 소변으로 배출하고 이제 이 과정을 거치는 건데 예. 원래 들어가는 양이 너무 많거나, 그죠? 아니면은 퓨린 그 대사 산물 요산 결정체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거나, 네. 아니면 만들어냈는데 콩팥에서 배출을 원활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러면 결국 이제 이렇게 만성으로 이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쌓이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로 이제 어디에 쌓이냐면 관절, 네. 그다음에 관절 쪽에 또 뭐 연골, 또 뭐 그 연골이면 이제 우리 뭐 귀에서도 이게 생긴다고 하거든요. 전 아직 못 봐서. 귀에도 연골이 있으니까요.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힘줄, 네. 그다음에 피하, 그러니까 이제 피부 밑에.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쌓인다고 하는 거죠. 아. 근데 이게 왜 쌓일 수 있냐면은 이 그 통풍 결절 그 일으키는 그 요산염이라는 게 요산염의 그 모양을 보면은 비늘처럼 날카롭게 생겼다고 합니다. 네. 그다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제 고이기가 쉬운 거죠, 그죠? 아. 서로 또 쌓이기가 쉽고. 검사를 이제 어디서 하냐면은 그 뭐 관절액이나 네. 그 혈액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걸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이렇게 관찰을 한다 그러거든요. 아. 관찰을 해서 이제 진찰을 내리는 거고, 당뇨 증상하고 비슷하게 이것도 손가락, 발가락 네. 끝에서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는 거죠. 손목, 팔꿈치 아니면 발목, 그 무릎 이렇게 네. 올라가는 거죠. 그죠? 시기는 제가 볼 때는 당뇨는 초기고 네. 통풍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중기 말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네. 이 증상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팔꿈치까지 가게 되면은 그렇죠. 아니 네. 그 손가락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아니면 하더라도. 발가락부터 시작하더라도 네. 어떻게 보면은 당뇨에 비해서는 시기적으로는 말기란 중기 말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아, 이미 이제 통증이 지속된다 그렇죠. 싶으면은 그렇죠. 그런 거군요. 당뇨는 어떻게 보면은 초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엄지발가락이 주로 90%라고 하는데 그 한의학에서 볼 때는 엄지발가락은 이제 간하고 네. 비장이 들어가는 도로 이제 그 경락과 이제 해당이 되거든요. 네. 뭐 더 자세한 뭐 음양오행 같은 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 당뇨랑 또 더 구분을 해드려 보면 이거는 이제 통증이고 네. 그 당뇨는 이렇게 저림 통증, 약간 음. 신경통 비슷한데 네. 서로 불기운은 불기운인데 네. 당뇨는 바람과 네. 불. 네. 그다음에 이 통풍은 금. 그러니까 금이라면은 우리 흙보다 좀 단단한 거죠, 그죠? 네. 금과 불. 아. 요렇게 아마 요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약간은 중기 말기다. 네. 그러면은 양방에서는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은 전에 그 초기 때는 그 뭐죠, 콜히친이라는 약은 증상 치료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염증 치료만 하는 건데 이걸 아예 제거하는 약이 알로퓨리놀하고 프로베네시드라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저랑 이제 방송을 이제 좀 그래도 이제 이번이 거의 이제 20회 넘어가지고 그죠? 그렇죠.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걸 제거한다 해서 이 병이 치료되는 건 아니거든 사실은. 네. 그죠? 그렇군요. 그런데 요새 그 얼마 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말씀 중에 저게 있더라고요. 뭐 이산화탄소과 메탄가스를 뭐 포집한다, 네. 제거하는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 예. 그걸 들으면서 이거는 이 치료하고 똑같구나. 그것도 근본 치료는 아닌 거죠, 그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증상 네. 치료라는 얘기죠. 통풍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네. 좀 주의해야 될 그렇죠. 음식이라든지 생활 습관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렇죠. 한방적인 또 치료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퓨린 단백질 그 음식, 네. 그 퓨린이라는 게 질소화합물이라고 합니다. 네. 질소화합물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음식들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곱창, 곱창. 내장탕, 네. 머릿고기. 그다음에 돼지고기, 소고기, 네. 또 양고기도 일부 해당된다 하고요. 네. 그다음에 말린 새우, 아, 건새우. 네. 네. 그다음에 고등어, 꽁치, 삼치, 등푸른 생선이라고 하죠, 그죠? 네. 이거하고 멸치. 음. 멸치 색깔이 어떤가요? 거무스름하죠. 네. 일단은 거무스름한가요? 원래 네. 거무스름한 거예요? 살아 있을 때 보셨어요? 살아 있는 거는 은색 아닌가요? 은색인가요? 네. 그다음에 그 산성도를 높이는 거, 네. 뭐 포화지방 같은 식품들, 네. 그다음에 코코넛, 맥주. 맥주. 네. 아하. 생각났네요. 전번에 저 말씀드릴 때 제 최근에 찾아오신 분 중에 네. 그분이 제가 술은 많이 안 드세요 했더니 자기 술을 안 먹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네. 맥주를 좀 자주 마셨다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분의 결과는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또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이렇게 기름진 것 중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 튀긴 거, 아, 튀긴 음식. 그렇죠. 네. 그다음에 땅콩, 네. 호두, 잣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되고.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활을 하셔야 되냐? 술을 끊어야 되겠죠. 네. 담배도 끊어야 됩니다. 네. 담배도 끊어야 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위암하고 가장 관련된 게 먹는 것보다는 오히려 흡연이라는 말도 제가 옛날에 들었거든요. 네. 요즘 뭐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오래 앉아 있는 거. 근데 우리 요새 현대인들은 오래 앉아 있잖아, 그죠? 앉아 있는 시간이 많죠. 많죠. 네. 근데 저는 이게 좀 약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래 앉아 있으면 몸이 반이 꺾여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경락도 반이 꺾여지는 거고 네.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히 췌장염이나 간염이나 네. 신장결석 또 그다음에 이제 역류성 식도염, 위산가다, 담석증, 전립선 비대, 비만, 불면증, 변비, 그다음에 디스크 있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조금 주의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은 뭐 조금 더 친숙해야 될 식품으로는 결국은 네. 땅에서 나는 거. 그렇군요. 네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통풍이란 질병도 아까 당뇨병하고 비슷하다는 말씀하셨는데 네.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합병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통풍도 뭐 그런 합병증이 있지 않을까요? 합병증?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저기 네. 신장이 이제 망가질 수가 있고, 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관절이나 이런 게 이제 망가지다 보면은 네. 이게 한쪽으로 오는 병이라고 했잖아, 그죠? 네. 한쪽으로 오기 때문에 결국은 척추가 틀어지게 돼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런 병들도 같이 올 수가 있군요.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하셨는데 땅에서 나는 음식이라고 하면 채소를 그렇죠. 주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곡류, 네. 채소류, 뭐 과일류 이런 거죠. 오늘 통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마무리로 좀 한마디 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당뇨 같은 경우는 네. 그 이 통풍이랑 네. 겹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뭐냐면 그 네. 피와 신경입니다. 신경. 그렇겠네요. 네. 신경이고 근데 통풍이 더 우세한 것은 뭐냐? 우리가 네. 이제 한방에서 신기혈정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네. 조금 더 그 뭐라 그러죠? 그 우리가 보이는 물체 이쪽을 우리 아니면 뭐 불교의 세계하는 색즉시공할 때 색에 좀 가깝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당뇨는 마음 네. 쪽에 좀 더 가깝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색즉시공할 때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것 좀 그렇긴 한데 네. 그 우리 한의학에서 구분할 때 뭐 신기혈정할 때 신 쪽으로 좀 가까운 건데요. 네. 자, 그럼 통풍이 걸릴 수 있는 분들 아니면은 걸린 분들은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네. 소유욕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 소유욕. 소유욕. 네. 그다음에 쾌락. 네. 그 쾌락도 이제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종류가 있는데 적정선에서 자기가 즐겁게 사는 거하고 네.
너무 그거에 몰두해서 심취하고, 네. 그렇죠. 그 쾌락을 조심해야 되고 그에 반해서 이제 당뇨 같은 경우는 지배욕. 네. 지배욕이란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남을 지배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지배욕이나 어떤 투쟁심 이런 걸 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이 경락하고 경락의 위치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신경하고는 어떤 차이인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락은 제가 이제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이 신경은 우리가 육안으로 네. 아니면 현미경으로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경락은 못 찾아냅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못 찾아내고 이거는 뭐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네. 북한의 그 물리학자인가 아무튼 무슨 그 학자가 김봉환 씨인가 그분이 그 경락을 찾으려고 네.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아. 진짜 찾았다고 합니다. 네. 북한 학자가. 네. 찾았다는데 지금 이제 한의사 분들이나 이제 이쪽에 그 침이나 그 경락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이게 이제 전자기장이다 이렇게 얼핏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이제 보이더라고요. 네. 보이는데 저는 이제 경락은 현재까지는 전자기장이다. 그래서 이 침하고 주사 네. 양방에서 쓰는 이제 주사를 제가 이제 비유를 많이 해드리는데 주사 같은 경우는 그 뭐 피하에다 놓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흡수가 돼서 아니면 근육에 놓는 것들도 흡수가 돼서 결국은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 만드는 건데 네. 침은 혈관에 찌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혈관에 찌르는 게 아니고 그 보이지 않는 경락에다 침을 놓는 거거든요. 위치가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신경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감탄하는 게, 야, 이 경락이라는 거, 이 혈자리라는 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지금 물질적으로 아니면 문명적으로 많이 발달을 했다고 하지만은 네. 저는 옛날에 더 우수한 문명이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 종교적으로도 보면은 뭐 그 석가모니 부처가 전생에 뭐 연등 부처의 처소에 내가 있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공 개념 네. 이런 걸 뛰어넘는 그런 또 세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그 이상기후 현상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너무 두려워할 건 없고, 그죠? 두려워할 건 없고, 뭐 이런 말씀 드려서 뭐 하겠지만, 뭐 안 되면 또 다음 문명을 기대하죠. 뭐.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건강에 대해서 또 특별히 통풍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봤는데요. 네. 여러분께서 느끼신 바도 또 많으셨을 것 같고 통풍 예방도 잘 철저히 하시고 또 지금 혹시 발병하신 상태라면은 또 잘 관리하셔서 좋은 건강 상태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세종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함께하셨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sfm.kr 프로그램 참여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도 방송 후에 올라가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